연금만 믿다 망했다. 은퇴 후 거리로 내몰린 이들의 충격적 인생.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은퇴 준비라고 하면 딱히 뾰족한 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넘어가곤 하죠. 문제는 정작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상상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면서 갑작스럽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연금만 믿다 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은퇴 이후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소득 대체율을 갖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기에 퇴직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생활비, 아프면 드는 병원비,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은퇴하면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 왜 단순히 연금만 믿었다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으며 혹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 1. 20년 다닌 직장에서 나름 잘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명예퇴직 당하신 김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습니다. 오래 다니긴 했지만 직책이 높거나 임금이 팍팍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놓고 국민연금 가입은 꾸준히 했으니 은퇴해도 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김 씨는 58세에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60세까지는 다닐 줄 알았는데 훨씬 일찍 퇴직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나마 받은 퇴직금도 있었지만 그동안 묵혀뒀던 주택대출금 일부와 자녀 교육비로 금방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몇 달 후에는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재취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매달 1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100만 원이면 적지는 않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따져보면 월세, 공과금, 식비만 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결국 김 씨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나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게 됐어요. 체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작은 안전사고라도 나면 당장 몇 달간 일을 쉬어야 하고 그러면 수입이 바로 끊깁니다. 아플 때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매달이 벼랑 끝인 상황이 반복됐죠. 김 씨가 제일 억울해하는 부분은 난 분명히 국가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국민연금을 넣었고 중간에 해약도 안 했는데 왜 내 노후는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사실 김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현재의 연금 구조가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엔 부족하고 조기 퇴직도 빈번해진 세상이라는 걸 간과했던 거죠. 사례 2. 부모님 연금까지 자녀에게 끌려다닌 결과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인 박 씨 가명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 모두 공장 근무로 평생 일하셨고 아이 셋을 키우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빚내서 집을 사긴 했지만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보태다 보니 이미 퇴직 전부터 자금 사정은 빠듯했죠. 퇴직 후 이 부부가 의지할 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전부였는데 퇴직연금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엔 우리 애들이 좀 도와주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아이는 결혼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둘째, 셋째도 대학을 졸업해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 역시 각자 가정 꾸리고 대출 갚느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 연금에서 손을 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혼 자금이나 아이 키우는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하니까 부모님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으세요? 라는 식으로 호소하니 박 씨 부부도 자식이 안쓰러워 돕다 보니 자기들 생활비를 점점 줄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때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니까 집을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결국 집을 처분했는데도 부채를 다 못 막았어요. 살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월세가 밀리는 상황까지 오니 박 씨 부부는 정말로 방 한 칸에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자녀한테 조금만 덜 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는 이미 늦었고 본인들은 이제 작은 쪽방 같은 곳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각자 한 달씩 지인의 집 혹은 지하실을 돌며 생활하고 있고요. 박 씨가 연금만큼은 우리 인생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줄 몰랐다고 토로할 때 그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사례 3 사장님 칭찬만 믿다 역전당한 자영업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60대 중반의 자영업자 출신 이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가게가 크게 번창한 건 아니었지만 동네 단골이 꾸준히 찾아올 정도로 유지는 됐죠. 문제는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감했고 그때부터 계속된 불황으로 기존 저축을 몽땅 털어 운영비를 대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특성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돌아올 금액 자체가 적었고 2030대에 길게 가입한 게 아니라 40대 중반 이후에야 가입을 시작했거든요. 뭐 그래도 식당 운영만 잘 되면 언젠가 가게를 팔아서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폐업 후엔 별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식당을 정리하면서 빚이 좀 남았고 그마저도 월 수입이 없으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온종일 구직 사이트를 뒤져도 60대 중반을 채용해줄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이 전부지만 나이 드니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 씨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7,080만 원 수준이라 사실상 주거와 식비를 동시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 씨는 공공임 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알아보려 했지만 대기자 수가 엄청났어요. 당장 몇 달간은 지인의 창고에 얹혀 지내며 여기저기서 일자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그래도 한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던 분이 은퇴 후에는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좌절하고 계시죠.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들으니 막연히 연금만 기대했다. 퇴직 이후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난 정규직에 꽤 오래 있었는데 난 남들보다 더 많이 벌 때가 있었는데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계산이 먼저입니다. 은퇴 후 매달 어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예상되는지 재산과 연금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은 얼마가 될지 세세한 항목까지 미리 적어 보셔야 해요. 연금 외 수입원을 고민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부업이나 투자, 아니면 재취업 등을 통해 활로를 찾으셔야 해요. 은퇴 시점을 너무 늦추거나 너무 일찍 해버리지 마세요. 무리하게 버티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쫓겨나면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반면 너무 일찍 퇴사하면 연금 수령 시기와도 어긋나죠. 자녀 지원은 내가 우선인 걸 잊지 마세요. 부모가 무너진 뒤에 자녀도 어떻게 도울 수 없습니다. 서로가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해요. 사실 은퇴 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국가 제도나 회사 정책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매달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노후 자금을 모을 방법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해두는 거예요. 체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또 60세, 70세 넘어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미리 알아두면 은퇴 시점에 덜 당황스럽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연금만 믿고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노후는 찾아오고 삶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괜찮겠지 하고 계시다면 부디 오늘 사례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 미래가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